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조선 전기의 경제 모습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입니다. 유교적 민본 정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나라죠.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나라. 그 백성이 대부분이 농민입니다. 그래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농업을 근본으로 하는 정책, 농본주의 경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농자지 천하지 대본이라.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라는 거죠. 이런 정책을 펼쳐서 토지를 개간하고 그 다음에 양전사업 실시하고 경지 면적을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농업기술과 농기구를 개발해서 백성들에게 보급하는 등 농업 생산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부에서 농사와 관련된 책을 편찬하기도 하는데요. 그 책이 바로 농사직설, 세종 때 편찬한 농사직설이죠. 고려 말에 원나라에서 들어왔던 농상집요와 같은 중국 농사책도 있었지만 우리 땅에는 우리 땅에 맞는 농사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세종은 전국 곳곳의 농업 전문가들, 농사꾼들이죠. 이 사람들을 불러서 직접 물었다는 거죠. 직접 묻고 직접 이야기하게 합니다.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경상도에서는 농사 지으니까 어떻게 농사 짓는 게 좋더나, 전라도는 어떻게 농사 짓는 게 좋더나, 뭐 이런 거죠. 강희맹이라고 하는 분은 성종 때 금양잡록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나라에서 편찬한 농사직설이 있었다면 양반이었던 강희맹이 금양이라고 하는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뭐 과천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 보면서 몇 해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그 지역에 맞는 하나의 뭐 사계절 동안 농사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좀 깊게 연구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책들을 냅니다. 이렇게 나라와 양반들이 농사 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시기,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기가 바로 조선 전기입니다. 지방의 양반들도 간이 수리시설을 만들고 선진 농법을 도입하는 등 농업에 관심을 보입니다. 밭농사에서는 조, 보리 등으로 2년 3작, 2년 동안에 3번 농사 짓는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 조를 심고, 그 다음에는 밀이나 보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콩 이런 거 심고, 그리고 이제 겨울 동안은 좀 휴양기로 쉬었다가 그 이듬해 다시 농사 짓고, 뭐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3번 농사 짓는 거. 그러니까 첫 해에 뭐 이렇게 조, 보리,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 콩 뭐 이런 거 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겨울에 2년차 겨울에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 뭐 이렇게 농사 짓는 겁니다. 남부 일부 지방의 논에서는 남부 지방에서는 모내기 이양법이 실시되고, 그래서 쌀하고 보리 이모작도 행해졌습니다. 비료 주는 방법 시비법 발달하면 이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묵히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연작상경, 항상 농사 짓는 게 가능해진 것도 조선 전기입니다. 쟁기, 낫 등의 농기구가 개량되면 농업 생산력은 더욱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수공업, 상업, 무역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공업은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 장인들에게 생산하게 하는 거 관영 수공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생산력이 높아지면은 이제 관영수공업은 쇠퇴하고 민영수공업이 발전하게 되겠죠. 부역제가 해이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일하면서 뭘 하는 것보다는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이 생기려면 상업이 발달해야 될 텐데, 조선에서는 상업은 통제가 심했습니다. 발전하기 힘들었죠. 왜냐하면 유교 국가니까. 유교는 검소함을 강조하고 자급자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 말종들이나 하는 일이 상업과 수공업이다 해서 기술학을 좀 천시하고 상업을 천시하죠. 왜 상업을 천시하는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걸 좀 이야기를 해주면서 유교에서 상업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의 큰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로, 우리 영남지방 같은 경우에 서울로 가는 큰 길인 영남대로 실제 답사 가보니까 어땠어요? 길이 대로가 아니라 굉장히 소로죠. 육상 교통로가 발달하지 않은 이유도 선생님이 조선은 길을 닦을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길을 닦는데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상업 발달을 위해서는 유통이 돼야 되고, 유통이 되려면 길이 넓어져야 되는데 상업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육상교통로가 발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도 필요한 물건이 있죠.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 왕실과 관청에서 필요한 물건은 내주는 곳들이 있어야겠죠. 서울에는 시전 상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죠. 대신에 이렇게 정부에 필요한 물품을 부담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관리했던 물건들, 독점 판매권을 가졌던 물건들은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배, 무명 6가지죠. 그래서 이걸 파는 데를 뭐라고 합니까? 육의전이라고 합니다. 육의전이 있었다. 이런 시장을 관리하고 불법적인 상행위, 시전 상인들이 이 독점권을 이용해서 가격을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통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시전을 감시하는 경찰을 둡니다. 경시전, 이런 것, 경시서죠. 경시서를 두었다. 이거는 앞서 고려시대에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상업을 이렇게 정부에서 좀 억제한다고 해서 생산력이 높아지고 남는 물건을 잉여상 상품을 팔게 되는데 당연히 상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면서 15세기 후반부터 이제 서울 공교와 지방에서 시장이 섭니다. 시장 거꾸로 뭡니까? 장이 서게 되는 거죠. 장이 서게 됩니다. 이 장이시장이 이제 점차 발전해 가고 16세기 중엽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죠. 그러면 이 시장과 시장을 돌고 장과 장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장돌뱅이, 보부상. 장을 도는 사람들, 보부상들이 장을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마을마다 장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보부상의 활약. 보부상은 이제 왜 보부상입니까? 등짐장수, 보찜장수, 등에 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상, 보따리에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부상. 그래서 등짐 지고 다니는 사람들, 보상과 보자기 들고 다니는 부상을 합쳐서 보부상, 이런 보부상들이 활약을 하게 되는 거죠. 유통경제가 활발해지자 정부는 이렇게 교환수단으로 종이화폐, 저화, 조선통복 같은 이런 동전 등을 화폐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유통시키려고 합니다. 잘 유통은 되지는 않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자급자족 경제 수준이 주였기 때문에 쌀과 무명으로 교환 경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무역, 다른 나라하고의 무역, 개인적으로 하는 사무역은 엄격히 금지됐습니다. 사무역은 엄격히 통제되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하는 공무역만 실시합니다. 조선은 이제 명나라를 섬겨서 명나라와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로는 명나라, 중국의 명나라와 사신 교류하면서 공무역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북방의 국경 지역에는 여진과의 관계, 그래서 무역소를 설치해서 거래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도 교역을 합니다. 일본과는 동네에 외관을 설치해가지고 교역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